아, 안녕하세요. 어, 북톡방, 발음이 어렵습니다. 예? 북톡방, 2022년도 2차,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어, 송숙희 대표님의, 무자본으로 부의 추월자선 콘텐츠 만들기. 그래서, 패스트라인 콘텐츠라는 이러한 영문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책 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배경이랑 막 섞여가지고 좀 엉망으로 나오네요. 이 책 가지고 오늘은 정장식 교수님이 어, 발제를 하시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 정 교수님한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꼭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 떴나요? 네네. 네. 네, 오늘, 일요일 밤 북톡방 두 번째 시간 제가, 발제하는 내용은, 무자본으로 부의 추월 차선 콘텐츠 만들기입니다. 제가 이 책은, 서점에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교보나 광화문 교보를 들리는데, 어, 나온 지 그 따끈따끈한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 읽어보면 어떠세요? 부의 추월 차선 이거 많이 히트쳤던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그런 거에 아류작이 아닐까 조금 이제 걱정을 했는데 송숙기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관련돼서 카피 쓰는 거 이런 거에서 다작의 사실 작품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또 그 책들이 상당히 마케팅 쪽에서 인사이트 있는 책이어서 저자를 믿고 사실 샀어요. 그리고 뭐 단숨에 한 3일 만에 제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19년도, 2018년도에 처음 이제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세미나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년이 한 거의 5년 차 정도가 이미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컨텐츠 마케팅이 있고 컨텐츠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하느냐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많은 책들 중에 가장 이렇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어, 하나의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책으로 저는 가장 추천할 만한 책 같아서 제가 두 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요 4장까지 나와 있는 책인데 자 그러면 지금 책 소개를 좀 바로 한 30분 정도 책 소개를 빠르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이 교수진들과 같이 한번 그 책들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자본으로 부유출 차선 컨텐츠 만들기는 크게 4개의 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무자본 무점포 나홀로 시작하는 콘텐츠 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콘텐츠 사업이 무엇이냐, 그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냐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콘텐츠 사업이 필요한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해낼 것인가의 10단계를 통해서 콘텐츠 생산하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로 평생 소득 보장하는 캐시 컨텐츠. 여기서 말하는 캐시라는 건 이제 용어를 취약해서 만든 건데 뒤에 가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고객이 선택하고 고객이 돈을 내고 살 만한 컨텐츠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는 그 비법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로 돌보기 최종 솔루션이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로 1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장은 간단하게 살펴보는 형태로 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로그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그 부의 추월 차선은 과연 컨텐츠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그거를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경험을 가진 자기 비즈니스나 일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출발선에는 누구나 같이 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부분들은
컨텐츠라는 어떤 재능과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건 뭐 오랜 직장 사원이나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은 누구나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경험을 지식화시켰고 그다음 그 지식화시킨 걸 가지고 컨텐츠로 만들 때는 누구나 그 비즈니스에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1장을 살펴볼게요. 1장은 무자본, 무점포. 많이 들어본 거죠. 무자본, 무점포. 어떻게 보면 컨텐츠 비즈니스는 무자본, 무점포로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책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일목이라는 통찰력, 특히 이제 경험을 통해 직접 컨텐츠를 통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저자이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잘 제안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 자산만으로 부의 초월 차선을 달릴 수 있다. 그죠? 부의 초월 차선은 이제 MJ 드마코의 부의 차선이라는 책에서 특히 컨텐츠를 통해서 이 부의 차선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한 장이 있는 걸 크게 인사이트를 받으신 것 같고요.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가졌다는 건 현금화 가능한 지식 자산을 가졌다는 뜻이고 인도나 서행 차선을 벗어나 부자를 향하는 퓨얼 차선으로 바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평범한 사람도 과연 컨텐츠 사업이 가능할까라고 할 때 이제 자기 경험과 그죠? 자기만의 어떤 경험과 지식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자기가 그와 관련된 경험한 것과 관련해서 2박 3일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수다쟁이라면 누구나 그런 경험 그 비즈니스를 출발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본으로 컨텐츠 사업은 크게 4가지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화시키고 지식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통해서 공유하고 컨텐츠 공유를 통해서 팬심을 만들어내는 걸 통해서 강연하기, 출판하기, 교육하기, 조언하기 같은 이런 4가지 종류의 어떤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컨텐츠가 저절로 팔리는 마법의 구조라는 부분들은 결국 컨텐츠를 경험을 지식화시켜서 그 지식을 컨텐츠로 만들 때 그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컨텐츠를 제공해서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컨텐츠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고충,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 가지고 호감을 사고 그들이 팬으로 되게 만드는 것. 이 자체가 결국은 이제 팬을 확보하는 비즈니스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채널에다가 연재하고 그 연재를 통해서 구독자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여기서 뭐냐 컨텐츠 활주로 사업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가장 기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기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기반 사업은 영업의 없이도 사업 자체를 돌아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지 않아도 팔리는 이 유용한 것을 알면은 고객들이 팬이 나중에 구매하고 추천까지 하는 이런 형태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를 이야기한다면 전 국민을 상대로 아니면 뭐 특정한 비즈니스 카테고리 타겟팅 그 시장의 포지셔닝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 비즈니스는 뭐냐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어떻게 소비자한테 전달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매스 마케팅 같은 아니면 또 판매 중심의 마케팅에서는 뭐 소비자가 최소한 그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어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비해서 이 컨텐츠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제 케빈 컬러라는 분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이 1000명이면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실리콘밸리의 리진이라는 분은 1000명이 아니라 골수팬 100명이면 컨텐츠 사업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0명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라는 컨텐츠와 경험과 컨텐츠와 지식과 그거를 고객과 소통하는 그죠? 채널을 구축을 한다면은 이 비즈니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팬심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수십만 명이 아니라 골수팬 수십 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도 내 컨텐츠를 좋아할 만한 그래서 딱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유용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이제 책 쓰기 교육을 할 때 많이 하는 거죠. 1000명한테, 10,000명한테 책을 팔려고 그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걸 충족시키려고 그러면 사실 한 사람도 충족하지 못하는데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생, 지인을 위해서 그 사람이 가장 잘 알아먹도록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글을 쓰기 시작한다면은 결국 그게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1000명, 10,000명으로 갈 수 있다는 책 쓰기의 기본과 똑같이 결국 컨텐츠 사업도 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유용하게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 명씩 늘려내는 거의 과정들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자본 컨텐츠를 만드는 핵심 부분들은 결국 캐시 컨텐츠를 만든다는 부분인데 고객이 많아요. 팬이 되고 자발적으로 구매하게 만드는 컨텐츠 상품을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구글의 문서에 있어서 유의한 문서와 가치 있는 문서를 구분할 때 크게 세 가지 가치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전문성, 두 번째는 권위, 세 번째는 신뢰성이에요. 이 부분은 네이버의 알고리즘하고도 비슷합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죠? 갑자기 이야기하려는 건데 그러니까 네이버 이야기 좀 다르고 C랭크 알고리즘과 다이 알고리즘인데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출처의 전문성이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주제를 다뤘느냐, 깊이 있게 다뤘느냐, 한 가지 주제에 얼마나 전문적으로 다뤘냐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똑같이 결국 네이버도 이 구글을 따라가는 거죠. 두 번째 권위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내가 가지고 만드는 컨텐츠를 누구가 링크를 걸어주냐.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과 관련됐는데 체육공단에서 그 링크를 링크해주고 공유해줬다. 이런 것처럼 타인이 나의 컨텐츠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권위를 갖고 있느냐. 세 번째 신뢰죠. 세 번째 신뢰성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이 알고리즘이죠. 이 컨텐츠가 실질적으로 컨텐츠에 쓰인 내용과 사실과 유사냐. 여행이면 정말 여행을 가서 쓴 거냐. 정보성이라면 정말 정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걸러내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구글이든 네이버든 똑같은 이런 어떤 컨텐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여기는 EAT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가치를 기반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캐시라는 거는 CASH를 이제 줄임말인데 캐시어블하고 오디언스, 스트렝스, 훅 이 네 가지의 또 주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ATM이라는 건 뭐냐면은 관심과 시간과 돈의 약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시간과 돈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 있는 양질의 컨텐츠가 핵심이다. 두 번째는 고객이 독자로 참여할 정도로 충분히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컨텐츠여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더니 구글의 EAT의 기준에 합당하는 양질의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뭐냐면 고객의 고민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곳에 얻지 못한 그런 어떤 차별성 있는 컨텐츠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고객의 돈이 되는 캐시 컨텐츠의 핵심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비즈니스는 컨텐츠 사업가가 컨텐츠를 일단 플랫폼에다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를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사업가는 문제 해결이나 조언을 제공해주고 고객은 이 컨텐츠를 구매하고 앞에서 나온 AMT를 제공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컨텐츠를 채널을 블로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블로그 하라고 그러냐? 일단 컨텐츠 생산이 쉽다. 고객에게 쉽게 발견된다. 이거는 결국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의 SEO의 검색 결과에 노출될 때 이야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컨텐츠 열람이 쉽다.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열어봐야 되지만 듣고 있어야 되지만 문서 같은 이런 어떤 웹 같은 경우는 쭉쭉쭉 넘겨보면서 자기가 필요한 걸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컨텐츠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요소고, 그죠? 그 다음 고객과의 스킨십이라는 건 커뮤니케이션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고객이 빠르게 훑어볼 수 있다, 가성비가 탁월하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자는 철저하게 뭐냐면 유튜브보다 블로그에 집중하는 것들이 훨씬 컨텐츠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입하고 성공시키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성공 사업의 3경로, 3B라는 걸 가지고 결국은 블로그, 그 다음에 책,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고 또 지속적인 어떤 수익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처음에 매일 콘텐츠를 만드는 꾸준함이다. 결국 앞에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즉 1년 이내 1인 미디어는 성공하는 1인 미디어는 없더라.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는 이제 하루 1포스팅을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지만 일주일에 2, 3회 하더라도 1, 2년 정도 꾸준히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 5회, 연간 250회 정도 콘텐츠가 축적된다면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캐시 콘텐츠를 생산하는, 앞에서 말했던 캐시 콘텐츠라는 거를 기술이 되고 경험 지식이 돼서 충분히 이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반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포스팅을 하게 되면요, 네이버에서 주요 키워드에 상위 노출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는 일이 돼요. 사실 이제 여기 저자는 뭐 이렇게 SEO나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거의 이야기를 하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자는 그런 어떤 SEO 같은 이런 어떤 전문적인 마케팅적 측면에서의 어떤 효과적인 노출 전략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고 컨텐츠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200편 이상의 컨텐츠를 꾸준하게 쓴다면은 결국은 컨텐츠는 노출될 수밖에 없고, 노출을 통해서 결국 그 컨텐츠를 검색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저도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컨텐츠의 플라이휠이라는 건, 결국 이 플라이휠이라는 건 자동으로 이렇게 회전되어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계속 눈덩이처럼 조금씩 굴러가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거를, 선순환 고리를 만들는 하나의 어떤 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휠들은 마케팅 자동화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허브스팟에서도 이런 플라이휠, 마케팅 자동화 플라이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조건들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과 마찬가지죠. 첫째, 핵심은 뭐다? 고객의 이해를 돕는 마음, 그 다음에 캐시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에 반하는 고객, 팬이 되는 고객을 확보하고, 모임 고객에게 책을 출간하고, 해당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그 다음에 강연 이런 걸로 나가는 전체적인 어떤 사업, 콘텐츠 사업 플라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의 부분들이 이제 사실 핵심인데, 뭐 여기서 좀 이야기해 볼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진짜 콘텐츠 비즈니스가 VQL 차선을 만들 수 있느냐뿐만 아니라, 과연 그런 정도의 VQL 차선을 만들 정도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주로 콘텐츠의 퀄리티부터 시작해서 콘텐츠의 어떤 만드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뭐 1포스팅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좀 다양하게 이야기해 볼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19분이네요. 한 10분 정도 내에 끝내겠습니다. 2장은 경험으로 평생 소득을 만드는 컨텐츠 디벨로퍼 10단계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어떻게, 그러면 앞에서 제시한 그런 양질의 컨텐츠 또는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원하는 그런 양질의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정 경험 방울, 깊은 열정을 가진 분야의 것들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지식화한다. 그 일을 어떻게 왔는지 지식으로 정리하고 그걸 컨텐츠화한다. 고객이 유용한 컨텐츠를 만든다. 그리고 그거를 현금화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평생 소득을 만드는 컨텐츠 사업 4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되는 원형 컨텐츠라는 거, 아까 플라이휠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뭐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 3요소는 첫째, 직접 경험하고 숙성시킨 거다. 두 번째는 돈이 될 만한 것이다. 이게 ATM이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의 관심,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만한 컨텐츠가 돼야 된다. 세 번째, 아무리 그 가능성이 있더라도 시장성 자체가 없으면은 이게 그 사업으로서 성공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핵심적인 어떤 원형 컨텐츠 3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M이라는 건 고객의 관여, 시간, 돈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객이 돈을 치를 컨텐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컨텐츠가 바로 이런 고객이 돈을 내고 비용을 치르면서도 컨텐츠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핵심적 요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나에게 돈을 받고 팔 만한 해결책이 있는가? 나에게 그 해결책을 배우고 누가 그 나의 책의 해결책을 배우고 싶은가? 누가 나에게 돈을 내고 그 해결책을 배우고 싶은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컨텐츠를 만들 때 중요한 요소로 참고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컨텐츠 만들기 위한 10단계가 있는 것들을 해서, 크게는 뭐 코스별로는 컨텐츠 금맥 채굴하기, 거리 발굴하기, 그다음 컨텐츠 아이템 말기를 해서 10단계를 지금 서술하고 있고, 이걸 한번 쭉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0단계에 나온 중요한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좀 뽑았는데, 여기에서 MVP, 특히 이제 이 작가님은 이런 식의 도식화를 참 잘 해놨어요. 사람들이 핵심적인 요소를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도식화 시켜놓아서 그 도식화에 따라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용어들을 뽑아서 사람들이 잘 아는 뭐 MVP나 뭐 이런 형태의
용어로 잘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지식, 그러니까 돈을 내고 구매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라는 게 뭐냐,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지식, 가치를 만드는 기술, 쉽게 잘하는 재능 같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 점수 컨텐츠 금액 착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는 이야기지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어템 컨텐츠 만들, 저도 이제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리어템이라는 게 뭐냐라고 따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게임에서 어떤 승부를 걸 때 핵심적인 어떤 아이템이 되는 게 바로 리어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어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관점, 다른 분야, 다른 대상, 새로운 결핍, 주제 쪼개기 같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나만의 컨텐츠, 다른 것과 차별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관점들, 아니면 또 컨텐츠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평범한 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로 창출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리어템 컨텐츠 만들기라는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실습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뭐 템플릿이나 사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신다면 컨텐츠 만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컨텐츠 아이디어의 최종 점검, 뭐 이런 부분들 질문들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컨텐츠 제작하는 프로필 만들기. 사실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제가 이 부분은 저기 추석 설 연휴 끝나고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16시간 워크샵을 할 때도 제가 컨텐츠 만드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컨텐츠라는 게 결국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고객의 문제, 고객의 고충, 고객의 결핍, 고객의 욕망을 해결해 주는 것들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고객 프로필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고객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 내 고객의 관심사, 내 고객이 필요한 것. 여기서 한 걸음 나가면 되면 내 고객의 욕망을 해결하는 것까지 더 확장시킬 수 있겠죠. 되게 중요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하나의 어떤 주제를 뽑아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3장입니다. 좋아하는 일로 평생 소득 보장하는 캐시 콘텐츠 생산 비법. 자, 뭐 여기서는 이제 안내 콘텐츠, 좋은 콘텐츠, 소통 콘텐츠 같은 아까 같은 이런 전문적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고객과 소통하는 이런 안내, 조언, 소통 콘텐츠들도 콘텐츠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콘텐츠 완성하기에는 이런 이제 공식을 오레오라는 공식을 만들어서 이런 4가지 조건을 들어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거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보장 콘텐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문제 해결 언급, 문제점 강조, 해결 언급 강조하는 이런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캐시 콘텐츠를 생산하는 비법인가, 이런 방법들도 방법적인 것들 제시를 하고 또 사례들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100% 클릭하는 유도하는 제목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타이틀을 클릭하게 하는 요소, 그리고 끝까지 읽게 만드는 요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목을 만들고 또 본문의 소제목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잘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 낚기, 흥미 끌기, 챔질하기 같은 이런 제목을 클릭하는 유도하는 것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부르는 제목 만들기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컨텐츠의 핵심이 뭐냐면은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의도하는 것과 그 컨텐츠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것 자체가 아까 2가지 요소 다 중요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C랭크나 다이 알고리즘과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구글에서 이야기했던 3가지 요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독성을 높이는 컨텐츠 포맷 뭐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번째 장입니다. 컨텐츠로 돈 벌기 백종원식 최종 솔루션. 컨텐츠 사업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4개의 판매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강연과 출판과 교육과 강연, 출판, 4번째는 다른 건데 제가 내용을 아마 이거는 저기 코칭 뭐 이런 걸 거예요. 아마 교육이 아니라 이거는 아마 조언, 코칭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컨설팅, 조언, 코칭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4번째인데 제가 이거는 수정을 하지 않았네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종원 강의 운영 성공 비율.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이번에 워크숍 때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요즘 TV에 뭐 이분들 핫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백종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강영욱님은 개 대통령으로 통하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딱 하는 부분 그 강아지의 다양한 종류별로 딱 순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개로 딱 변신하잖아요. 그죠? 빙의를 하셔가지고 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개 전문가로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개가 된 관점에서 모든 걸 설명해내는 것들이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온영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처럼.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고객이 문제를 여기는 특정한 상황에다 해법을 내놓는다. 구체적이 아주 쉽게 바로바로 해결하게끔 한다. 뻔한 이야기, 누구나 할 만한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는다. 문제를 발생하기 원인에 대해서 깊이 짚어주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즉 특정한 독자의 특정한 문제를 당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해 줄 특효 처방, 당신만의 솔루션을 갖는다면 당신도 이들처럼 성공할 수 있다. 사실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떤 관점들,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자체, 그래야 그게 캐시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어떤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컨텐츠 사업을 경고 이끄는 하나의 해결책, 뭐 이런 부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그니처 만들고, 그 다음에 솔루션 개발하기 부분도 뭐 이렇게 솔루션이 필요한 나만의 이유, 솔루션 내용, 해결책,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분, 이런 다양한 팁들, 구체적으로 내가 업무를 할 때 바로 한번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해보면 훨씬 더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컨텐츠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컨텐츠를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다양한 가이드들을 해주기 때문에 따라 해보면 충분히 내가 컨텐츠를 뭘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라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결국은 콘텐츠 사업 도미노는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로 캐시 컨텐츠 만들기입니다. 결국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이 단지 내가 뭐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지식, 경험을 한 지식과 경험을 하지 않는 지식의 그 차이에 오는 것들인데, 이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요. 그 경험한 지식이란 내가 해온 것들이고 내가 잘하는 것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을 지식화시키고 그 지식화된 것들을 어떻게 돼요?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그게 블로그든 유튜브든 채널을 통해서 일단 무료로 공유해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걸 통해서 뭘 만들어요? 팬을 만드는 거죠. 팬을 만들어서 또 그 팬들이 관계성을 만들어서 그들이 독자로서 만들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열렬한 팬심을 만들어내는 판덤을 형성하는 거의 과정들이 2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3단계, 거기서 만든 컨텐츠로 책을 출간하고 컨텐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런 걸 가지고 결국 100세까지 평생 현역, 평생 소득으로 사는 부자 전용 차선 달리기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MJ 드마코의 부유출 차선에 이야기하는 불안 뭐냐? 자유와 가족과 건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걸 MJ 드마코가 이야기하는 이런 최종 단계로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마케팅 관련된 여러 책을 봤다고 그랬죠. 제가 읽었던 책들인데요. 사실 이 컨텐츠 바이블은 특히 제 이 책만큼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만 기업에서 어떻게 컨텐츠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건가에 대한 하나의 핵심적인 전략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게으르지만 컨텐츠로 돈 잘 법니다라는 사례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실무로 지금 이분 돈 잘 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백만자자 메신저는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의 가장 어떤 고전 같은 어떤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택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마케팅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사례를 많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건 뭐 지난주 읽은 책인데 딱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저희 이번에 나오셔갖고 강의까지 해주셨던데, 창업가의 습관으로 해서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를 어떤 단계로 육성시키고 사업화시킬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 아주 통찰력 있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도 핵심이 뭐냐? 소상공인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핵심은 뭐다? 팬덤을 형성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팬덤을 형성하는 게 핵심이 뭐다? 결국 컨텐츠라는 부분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되게 사업적 관점들을 단계별로 확장시키거나 비즈니스화 만들어가는 데 대한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고요. 그다음 홈페이지 마케팅 같은 경우도 특히 이런 비즈니스 소상공인 아니면 소기업들이 어떻게 사업을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만들어가냐에 다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에픽 콘텐츠나 콘텐츠 창업하라는 이 콘텐츠 바이블을 쓴 저자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이 기반으로 해서 에픽 콘텐츠가 먼저 나왔고 콘텐츠 창업하라가 나왔고 그다음에 콘텐츠 바이블이 나왔는데, 콘텐츠 바이블을 읽어보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에픽 콘텐츠나 콘텐츠 창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31분. 제가 말씀 기가 막히게 했네요. 그래서 일단
무자본으로 부의 초월차선 컨텐츠 만들기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의 것들을 핵심적으로 좀 요약해서 발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공유를 일단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정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책 한 권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씩 이렇게 중요한 거 적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빨라가지고 못했어요. 다 중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네. 자, 이 책이 그래서 되게 어떤 컨텐츠 비즈니스 하시려는 분한테는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 천천히 예. 읽어보고 정리한다면은. 예. 이 저자 송숙기 대표님 책은 저도 몇 권 갖고 있는데 네네. 굉장히 옛날서부터 책을 잘 쓰셔가지고 어쩌면 이 무자본으로 VH월차선 콘텐츠 만들기도 이분이 주장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자, 돌아가면서 좀 말씀을 좀 하시죠. 제가 얘기 말씀드릴게요. 예, 예. 잘 들립니까? 네. 예, 잘 들립니다. 예. 우리 정장식 전문 강사님이 바로 제 얘기를 하고 계시네. 네? 그 제가 10년 전에 그 우리 사부한테 우리 아이패드 드로잉 관련해서 이제 그 코딩 딱 코드를 맞춰 주셨을 때 가슴이 뛴 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 어떤 경험, 그래서 쭉 나는 내 취미로 시작했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저기 동호회라고 하는 팔로우들이라고 하는 팬덤이 지금 여기저기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뭐 더듬하고 100명, 뭐 10명, 1명부터 시작해서 나간 건데 문제는 제가 그거를 이제 콘텐츠를 만들면서 북화하고 비즈니스를 만들어 과정을 이제 나가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다 보니까 그거는 내 동호 개인 취미고 현업에만 하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 30년 또 후반의 인생을 보면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놓지 않을 겁니다. 이제 뭐 평생 초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그림과 더 많은 뎁스로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사람을 모으고 막 전시하고 막 더 할 수 있는 그것까지 못 나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좀 이런 좋은 콘텐츠의 책을 소개할 때 또 가슴이 이게 이제 또 되겠구나. 요즘 최근에 이 그림을 그렸더니 어떤 플랫폼에서 저한테 이제 제의가 와서 이거를 저한테 주시면 NFT로 심어가지고 온라인 실시간 경매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품 서너 개를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매가 되고, 이렇게 절판도 되고, 그런 것도 여기저기 생겨나는 거 보면 내가 플랫폼을 직접 못 만들면 그런 플랫폼이 저를 끌어당겨서 또 하는 역할도 되는 것 같고, 캐시플로우의 어떤 수단과 방법과 이 시장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변화된 시장을 자기만의 경험, 콘텐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아까 뭐 단계별로 블로그, 북, 비즈니스 쫙 절차로 정리를 잘 하셨던데, 뭐 블로그도 좋지만 저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별도로 갤러리 사이트를 만들어서 가고 있지만 내가 10년 전에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이 지금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비주얼하게 가시화되는 것을 우리 우리 전장식 전문 강사님의 그 짧은 시간에 해준 거에 대해서 확신을 얻게 됐어요. 오늘 손님이 한 50명 정도 오신 줄 알았는데 둘러봐도 우리 저밖에 없어서 오늘 저를 보고 전문 강의를 오늘 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오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풀이가 오프라인 못하면 온라인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저녁도 못 먹고 있어서 끝나면 밥 먹으면 소주 한잔 해야죠. 예. 예,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은 줌으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스트리밍으로 쏘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옆에 유튜브로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지금 16명 시청 중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는구나.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드로잉의 문제 해결이 있는 게
개인 취미 동호회 외에 제가 이제 뭐 홍대 미대 평생교육을 통해서 미술 심리 치료학이라는 과정 이걸 좀 얻고 싶어요. 진작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이제 공부해서 따놨는데 미술 심리 치료도 이 디지털 그림으로 청소년들이나 실버 되시는 분들한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직접 그리게 하고 제가 이렇게 오은영 씨처럼 그림을 통해서 이번에 고민하는 게 뭔가라는 거를 그게 하나의 굉장히 좋은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늘 염두에 두고 있고 하여튼 이것을 그거 외에 자기 자아 실현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쌓이면 캐시가 되는 것 같아요. 평생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꼭 맞는 하여튼 좋은 어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번에 저기 쭉 책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책을 쭉 보면서 여기 살아있는 증인이 바로 최 교수가 아닐까라고 최 교수님 하니까 생각이 들어서 최 교수님이 실제 저렇게 많이 해오시는데 이제 하나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은 뒷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별로 노력을 안 하시는 편이라서 저절로 그냥 되는 정도로만 그냥 놔두시는데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거의 그대로 실천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실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어떠셨어요? 쭉 책 보시면서. 예. 저도 지금 요 책 작년 9월에 나오자마자, 예, 서점 가서 샀다가, 쟁여 만났어요. 제가 그 부의 추월, 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부의 추월 차선도 사실 이 책을 제가 보고 나서 도대체 부의 추월 차선이 뭐길래 사람들이 저걸 이렇게 매일 베스트셀러에서 안 없어지지 싶어가지고, 그때 사봤거든요. 또 원전보다도 그 부의 추월 차선 완결편이라고 작년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완결을 했다니까 시작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완결편을 먼저 보자 그래가지고 시작은 오히려 그냥 거꾸로 완결편을 먼저 샀어요.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이게 이제 컨텐츠 자기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그 컨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돈을 만들 수 있다. 더군다나 평생의 어떤 그 자유직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저게 주식이나 무슨 부동산 투자하는 얘기 아니었구나, 저 책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좀 편견, 좀 그걸 좀 깼어요. 돈 벌자는 얘기가 아니구나, 저게. 자기 컨텐츠를, 경험치를 가지고 컨텐츠화 시켜서 그게 결국은 자기의 브랜딩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그 실감나게 또 잘 써놨더라고요. 이제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2010년에 그 페이스북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이제 그 책 한 권을 공식적으로 제 이름 걸고 공적이긴 했지만 처음 써낸 책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원고를 썼다 하더라도 뭐 여럿이 쓰는 공저에 그냥 한 사람 이름 정도로 들어갔지 제 책이다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10년에 이제 그 책을 첫 책으로 내면서 똑같아요. 이 책에서 다뤘던 것처럼 출판사 통해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그 강의에 이제 응답을 하려고 하면 강의안을 준비해야 되니까 결국은 강사가 되게 되고요. 또 나중에 이제 강의가 쌓이게 되면 이제 그거를 노하우로 전수를 해달라는 이제 개별 수요들이 생기니까 그런 코칭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카피라이트 그죠 이제 그러니까 글을 써달라는 이제 요청이 들어오고 그게 뭐 신문에 인터뷰가 나가거나 이제 이러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제 일종의 알려진 사람으로 브랜딩이 돼 나가면서 이제 몸값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겪어봤거든요. 그걸 10년 동안 제가 몸소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읽으면은 내 얘기를 대신하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뭐 그래서 되게 저도 금방 읽었던 책이고요. 한나절 만에 다 읽었던 책이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분은 블로그를 통해서 시작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블로그 못지않게 개인의 홈페이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블로그가 이제 네이버라는 어떤 하나의 가장 메이저 일종의 미디어를 통해서 나를 알리는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블로그 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 저보다 20년, 10년이나 먼저 하셨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 경험치에서 인정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같은 블로그라도 나의 고객들의 데이터 고객들의 DB를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나만의 홈페이지, 그리고 요새는 이제 좀 더 나가서 그 영상 매체가 갖는 파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튜브 쪽으로도 굉장히 좀 그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디어를 활용할 때 그 글을 가지고 자기 컨텐츠화 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블로그와 책 쓰기가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시작점이긴 하지만 그 시작점에 대해서 이제 그 중요치, 가중치를 좀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훨씬 더 개인 홈페이지와 그 유튜브 쪽의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조금 더 그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인바운드 환경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 인바운드 구축 환경, 고객 스스로가 찾아와서 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와 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작지만 구매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이 최근에 사실 우리가 또 강의를 들었지만 오픈 카카오 채팅방만 가지고도 사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채널이 뭐 꼭 블로그 채널만 제가 봤을 때 한정되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나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묶어서 이왕 만든 컨텐츠가 좀 더 효과적으로 그 관계나 그다음에 그게 팬덤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갈 거냐. 또 이번에 또 나온 것들 고마워 브로더스에서 또 소개해 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컨텐츠를 싼 무료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뭐 만 원짜리 컨텐츠부터 10만 원짜리 컨텐츠까지를 효과적으로 고객을 판매할 수 있고 경험하게 할 수 있고 그 고객들이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에서 쭉 제가 봤던 책들하고 여기 차이점은 뭐냐면 실제로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인사이트는 되게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처음 컨텐츠를 만들어서 고객이 뭔가 내가 운영하는 채널에 왔을 때 그 채널 고객을 어떻게 터널별로 고객을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갈 거냐는 이런 전략들이 다른 책에서 상당히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믹스한다면은 훨씬 효과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기존에 제가 이제 퍼널 중심으로 고민했던 그런 단계적 관점에서의 어떤 고객을 육성하고 다음 단계를 이전시키게 대한 전략에다가 이번에 이 책에 나오는 이런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 거냐 하라는 디테일한 어떤 실무적인 어떤 관점들이 투영되면은 훨씬 퍼포먼스 자체가 효과적으로 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저기, 신 대장님, 그 드로잉 채널 페이지 주소를 알려달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안 들려요. 소리를 죽여놓으셨어요. 유튜브에 지금 방금 채팅으로 올려놨습니다. 유튜브 채팅에. 아, 유튜브 유튜브, 채팅이에요? 예,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 어떻게 되죠? 저 잘 안 보이는데? 네, 신대균의 아이패드 갤러리라고 한국말로 써도 되고, facebook.com/아이패드 갤러리 영어로 쳐도 나옵니다. 예, 예. 이게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거죠? 예, 예, 페이지에서 좀 쓰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신대장님이 링크를 올리신 것 같아요. 이 유튜브 방송 중에는 링크를 넣게 되면 시청자들이 넣는 링크는 차단이 돼요. 제가 아, 그래요? 예, 제가 확인해가지고 대신 올려드릴게요. 네네, 페이스북에서 그거 치시면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예, 그냥 검색해도 되니까요. 제가 일단 말씀하신 거 올렸어요. 예, 링크는 예, 아니고. 예, 예, 예. 예. 굉장히 잘 정리가 된 책인 것 같고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대로 내가 이걸 실천을 해가지고 하나씩 한다 그랬을 때 잘 될까 하는 의무도 좀 들거든요. 여간한 결심과 또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다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비즈니스에서 일정 정도 손익분기를 넘기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예. 제가 일반 뭐 한 9년 정도를 오픈 마켓 뭐 소셜 커머스 그다음에 쇼핑몰을 해가지고 그
진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비한다면은 예. 저는 그 정도 노력한다면 충분히 여기서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즈니스, 소위 말해서 제가 그런 B2C나 이런 쪽에 상품을 팔고 그걸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 정도를 한다면은 충분히 성공을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뭐, 최 교수님 같은 경우는 100일 야방 해가지고 거의 뭐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100일 동안 쭉 그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제 왜 못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특별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두 번째 지금 이제 일을 또 2차년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해에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죽었다 깨어나도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른 지식을 많이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핵심은 결국 뭐냐면 이 컨텐츠를 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심만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해야겠다. 그거 안 하면 나머지 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사실 다른 거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이 컨텐츠 비즈니스 자체가 컨텐츠를 쌓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컨텐츠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치지 않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는 우리 최 교수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 얘기를 좀 했으니까 우리 네. 누구야 그 이태용 교수님도 그 초창기에 정말 책 원래 이태용 교수님 처음 쓴 책이 저기 페이스북 종결자라는 책이었어요. 아세요? 그래요? 맞아요. 저보다 조금만 일찍 내셨으면 아마 우리나라의 페이스북 1인자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시간차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뒤로도 이제 워드프레스 책 많이 쓰셨고 또 영상도 그 책 쓰시면서 그 두잇 요셀프 뭐 이거 할 수 있다 그 워드프레스 해가지고 네. 예, 네. 영상도 무지 많이 만드셨거든요.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요새 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볼륨 어떤가요? 볼륨 괜찮으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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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네. 잘 들려요. 책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 책 이번 주 중에 이제 구매해가지고 읽었는데요. 읽기 전에 사실은 좀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이게 저자에 대한. 저자는 이 글쓰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글쓰기로 유명하신 분이라서 글쓰기로 유명하신 분이 너무 부의 추월차선, 무자변 컨텐츠 사업 뭐 이래가지고 약간 이게 신뢰가 갈까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쭉 읽어보면서 저는 전반적으로 참 괜찮은 책 같고요. 괜찮은 책 같은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네. 저도 이제 다 안 보이긴 하지만 형광펜으로 다 치다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숙독을 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약간 뭐 좀 클리셰 같은 흔한 표현들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해서 그래서 뭐 무자본, 무점포, 나홀로 해서 뭐 이런 거라든지 잠자는 동안에도 입금되는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뻔한 얘기들이잖아요. 온라인이 원래 그런 건데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뭐 그 블로그, 책 쓰기, 그다음에 그거가 비즈니스 이런 얘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원래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뭐 엔잡러 강조하다 보니까 작가, 강연가를 꼭 직업으로 볼 수 있나 뭐 이런 얘기 생각도 좀 들고 또 우선 좀 약간 비평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블로그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를 소셜 채널이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블로그를 소셜 채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소셜 채널은 그 관계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채널이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런 채널은 아니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 게 골수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나는 팔로워가 한 몇천 명밖에 안 됐는데 골수팬이 많이 있어가지고 책을 많이 판매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책의 내용이 좋아서 좀 잘 팔리고 원래 오프라인에 대한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팔린 부분인데 골수팬 숫자하고 좀 맞물릴 부분은 좀 약간 뭐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좀 좋은 점도 있고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느낀 점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잘 정리를 좀 해놨다. 촘촘하게. 그래서 하지만 그게 튜토리얼처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실행할 건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습하고 전반적인 그림을 보면서 내가 좀 잘 부족한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으로 좀 보완을 하는 형태로 참고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괜찮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자가 보니까 가장 탁월한 부분이 글쓰기 주제에 찾는 부분에 정말 탁월한 강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뭘 할지를 굉장히 큰 강점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나는 뭘 해 먹고 살까, 어떤 주제가 맞을까 하는 분들은 뭐 책에 있는 양식들, 그리고 저자의 블로그나 카페, 뭐 개인 코칭을 받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관계를 맺어주면 자신의 어떤 주제를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도 좀 기억나는 문구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좀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많이 좀 도움이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좀 비판적인데요. 이 책이 이분이 평소에 쓰는 책들 보면 마케팅 글쓰기라든가 이런 거 용어 선정이라든가 그 단어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시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글쓰기 통한 어떤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 시도는 좋았는데 상당 부분이 그 낚시성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네. 실망스럽다. 뭐 돈나무를 심어라.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짓거라. 이거 창업할 때 많이들 얘기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부부의 추월차선 그런 얘기라든가 그리고 좀 말이 안 되는 게 밑에 보면은 서툰 글쓰기를 돈으로 만드는 콘텐츠 사업의 모든 것 그리고 중간에 페퍼 3 같은 데 보면은 좋아하는 일로 평생 소득 보장하는 캐시 콘텐츠 생산 방법, 비법 그러는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서툰 글쓰기를 하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실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게 될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에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랬을 때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또 요즘 트렌드가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되는 일을 해라. 사줄 만한 일을 해라.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책도 좋지만은 요즘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특히 이제 여행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할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무슨 블로그를 만들고 책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그냥 유튜브를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그러면 처음에 팔로워도 1000명? 1000명도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콘텐츠의 특색이 있고 그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늘어나면서 수익이 되고 뭐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중간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그 돈을 내잖아요. 그 구독하는 거 말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심한 사람은 뭐 월 1000만 원씩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그런 쪽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얘기가 좀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 쓰기가 부분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저 그 부분은 약간 뭐랄까, 이제 이 저자의 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배경. 왜냐면 이분이 글쓰기를 하신 분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또 이 영상을 유튜브 하신 분은 그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근데 다만 여기 나왔던 얘기 중에서 어떤 적정 기술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유튜브 영상도 좋지만 여러 가지 그 진입 장벽 그리고 영상을 제작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글쓰기가 오히려 이제 가성비 측면은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또 요새 젊은이들에게는 글쓰기보다 오히려 영상이 더 쉬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 봐서는. 혹시 그 아까 순 교수님 하셨던 말씀 중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95쪽 제가 이렇게 쪽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 보면 그래서 예. 나는 권합니다. 콘텐츠 금맥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잘해온 일에 숨어 있으니 잘해온 일을 살펴 금맥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하는 일 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조언은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제가 이제 보면은 요즘 이제 일 안 하고 돈을 번다라는 게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일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돈 버는 수동적인 소득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요즘 특히 창업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속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측면들인데, 뭐 그게 전체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왜냐하면 팬덤이라는 게 형성되면은 그 팬덤을 가지고 더 확장성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플라이휠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선순환 고리로 돌아가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저는 한 거라고 생각이 또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최근에 미디어 커머스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예. 미디어 커머스를 통해 제가 상당히 지금 많은 인사이트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되게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은, 글을 쓰는 거나 이런 기업 쪽에서 하는 컨텐츠들은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컨텐츠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문제를 만들어주고 그걸 풀어주는 방식은, 그러니까 블로그의 유효한 방식의 어떤 대상과 소재와 주제가 있는 방면에, 오히려 고객의 욕망을 촉구하거나 만들어내거나 불러일으키는 것은 훨씬 더 영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객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결국 이 채널이라는 것도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컨텐츠의 포맷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그렇게 확장성 있게 하나하나를 따지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은 이제 쭉 써온 게 글쓰기를 했고 책쓰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을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그런 개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나 어떤 지향점들,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쪽은 훨씬 더 글보다는 어떤 영상 채널과 컨텐츠 자체가, 포맷 자체가 그쪽이 훨씬 더 그 고객의 반응을 일으키고, 또 SNS상에서 또 이런 전파나 확산을 일으키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그게 팬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여행 이제 그 컨텐츠를 말씀드렸는데, 팬데믹 때문에 여행을 거의 잘 못 가잖아요, 요즘. 그런데도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팔로우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조건이나 환경 변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책인데 그냥 너무 무조건 그냥 좋다 해버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시간 그런 언급을 좀 했어요. 저도 이 내용을 뭐 다 전체적으로 무조건 쫓아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면서 캐치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잘 접목만 한다면 도움이 꽤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책 읽으면서 웬만하면 이렇게 딱지를 많이 안 붙이는 편입니다. 보통 제가 한 4,500페이지짜리 읽어도 이 딱지가 한 20개 정도 붙으면 많이 붙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한 30개쯤 붙은 것 같아. 그만큼 다시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많는 뜻이니까요. 한번 특히 1인 기업으로 지식 컨텐츠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브랜드나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걸 그 돈으로 만드는 작업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필독서로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딱지 붙인 것처럼 기억나는 거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한테 좀 와닿았던 거 소개를 좀 해드리면, 그런 얘기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한 21일간 글을 써보고 계속 할만하면 그게 적합한 거다.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판단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와닿았었고요. 또 뭐 잔소리라 그런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또 저런다, 자꾸 이런 얘기가 있으면 바로 그 부분에 강점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 측면에서는 이제 콘텐츠는 밀키트처럼 제공해라. 밀키트가 고전에 다 완전한 뭐죠, 그 재료들 다 해놓은 뭐 그런 거니까 배우기만 콘텐츠, 하면 되는. 그렇죠. 콘텐츠에서 딱 토탈 솔루션처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뭐 해라. 그런 것들도 좋았고, 글쓰기 포맷이나 등등등 디테일한 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체크를 좀 해놔서 그 부분에 많은 부분들은 좀 도움을 받고 뭐 좀 적용을 해 볼 것 같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런 템플릿이 딱 필요한 것만 딱 워크시트 형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기 강점을 찾는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습관화, 1일 1포, 1일 한 건씩 글 쓰는 걸 습관화시키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이 책만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써놓은 책은 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번에 워크숍 하면서 가장 느낀 거 뭐냐면 그 팀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컨텐츠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만들기 어려워하는데 글을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라 뭘 써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못 잡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나온 이런 표들을 활용을 해서 그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가이드를 만들면은 충분히 이렇게 활용할 것거리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좋아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런 소재를 찾아내고 또 그다음에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정리된 그런 책들이 컨텐츠 비즈니스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썩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관점 자체가 글을 잘 쓰기 위한 뭐 아니면 카피라이팅을 하기 위한 이런 책은 많이 나와 있지만 관점 자체가 카피라이팅을 잘하는 방법이나 글을 잘 쓰는 방법하고는 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관점을 가지면서 그 관점에 맞는 글쓰기를 아니면 목차를 만들고 글을 어떻게 쓸 건가라는 관점에서 명확하게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면에서는 되게 유용성이 있다는 걸 많이 좀 공감을 했었어요. 저는. 예. 그리고 또 컨텐츠의 마케팅 측면 있잖아요. 컨텐츠가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마케팅 측면만 다루는 것도 많은데 오히려 또 이제 글쓰기는 컨텐츠 제작 측면만 많은데 이건 약간 브릿지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마케팅을 활용하거나 판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 그 갭을 좀 많이 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쭉 소개해주셨던 책들 같은 게 보면 지금 이제 컨텐츠 비전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전략적 관점들을 많이 써놓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독점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큰 어떤 명제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 그 명제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책들이 사실 좀 많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측면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서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예, 뭐 그렇죠.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저질러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지만, 예, 그냥 머리만 염두에 불리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라도 두들겨가지고 써야 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사례도 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그 연재 노동자가 있어요. 연재 노동자 자칭 그 이스라 씨라고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학자금 융자로 빚이 한 몇 천만 원 돼요. 그걸 갚아야 되는데 취직도 안 돼. 고민하다가 스스로 연재 노동자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한 달에 매일매일 근무하는 날에 즉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글을 한 편씩 써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한 달 구독을 해주세요. 10,000원씩만 내면 제가 글을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흔쾌히 그 구독을 했습니다. 10,000원씩 내고. 그래서 이 이스라가 자기를 연재 노동자라고 지칭하면서 글을 씁니다. 몇 개월 안 가가지고 빚을 다 갚았어요. 몇천 명 다. 여기서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내 글을 쓰는 사람을 찾으라 그러는데, 평소에 내가 어느 정도 신뢰를 주고 있다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시도를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혹시, 오늘 이거 이야기를, 이 책 요약과 얘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그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뭐 질문할 거라든가, 혹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소감이라든가,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서요.
그걸 남겨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견 있으면 좀 남겨주십시오. 네. 현재 18명 시청 중인데요. 네. 뭐 막간을 이용해서 뭐 기다리는 동안 다음 주 예고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네,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지금 책이 잘 안 보이시죠? 잠깐 배경. 몸에다 갖다 붙이셔야 돼요. 네, 이거 뒤에 요 가상 배경을 예, 하면 이게 예. 안 보이더라고요. 자, 얼굴 그래서 오늘 사진에다가 붙여야 돼 보입니다. 잠깐 끄고. 잘 보입니다.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할 책은 요거예요. 요 책이거든요. 네. 디지털 자산이 온다라는 책인데, 가까이 볼까요? 야, 보입니다. 디지털 자산. 네네, 이렇게, 네. 이런 책이에요. 예, 예. 새로운 시대의 네. 부, 디지털 자산입니다. 네. 다음 주에 간단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제가 이쪽 분야에 갑자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사실 얼마 전에 그 대선 TV 토론 때, 그러니까 대선 토론 때 이제 모 후보가 그 이제 가상 자산 그리고 디지털 이런 이쪽에 대해서 그 어떤 의견을 이야기해 달라고 말을 했어요. 했는데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제 부정하잖아요. 이제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리스크가 너무 커. 그거는 우리 그 경제 범위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라고 하지만 이미 그 시장 자체가 우리 주가 총액이라고 해야 되나? 그 주식 시장보다 더 규모가 크죠, 굉장히. 그래서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좀 뭐랄까요,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고심을 하던 차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요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제 막 읽기 시작하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처럼 뭐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될, 뭐 그렇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정말 약간 저한테는 좀 뭐랄까 약간의 충격? 그러니까 미래의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고저 선입견 있잖아요. 선입견. 가상화폐, 비트코인 위험성이 너무 커.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 이런 부분에 너무 좀 많이 돼 있었고, 뭐, 흔히 최근 들어 있는 메타버스, 뭐, 그리고 NFT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내가 뭐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좀 회피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객관적으로 이 미래 시대의 이런 디지털 변화 부분을 잘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객관적인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거의 다 읽었는데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 뭐 모든 분들 한 번쯤은 이런 책 한번 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좀 어떤 미래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미래 사회에 대한 그런 시각을 좀 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은 한 분야, 뭐 가상화폐 이런 부분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와 히스토리들을 많이 설명을 해서 도움은 되지만 이렇게 술술술 막 읽으면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새로운 개념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는 이걸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그 입장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세금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러는데요. 그 제도권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나의 그 경제권 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하게 의견은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특별히 보이는 게 없네요. 네. 원래 저희가 1시간 하기로 했던 거니까 뭐 우리 예. 독자분들 아마 이게 약간 이런 포맷이 약간 좀 익숙하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책
그 소개하는 채널들이 대부분 이제 한 스튜디오에 뭐 이 저자를 모셔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의 그 유튜버가 북튜버라고 그러죠. 예, 한 권 자기가 성경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소개하거나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경우가 사실 이렇게 줌 라이브를 중계하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너무 뭐 부담 갖도록 길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저희 교수진에서 본 이번 주의 책은 이렇다 정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댓글로 참여하실 분 참여하시고 오늘 우리 신덕윤 대령님처럼 뭐 나도 같이 한 멤버가 돼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예, 자유롭게 또 줌 그 신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좀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재밌는 포맷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시간을 너무 길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북톡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기, 예. 일단, 예, 최 교수님 말씀하시죠. 아니요. 우리 그 신대령님 그래도 우리 오늘 게스트로 저희가 딱 초대하진 않았는데 자진해서 게스트로 오셨으니까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기회로 매달 합니까? 매주 합니까? 매주 합니다. 매주. 아, 매주 예, 책도 우리 요즘 네 분 교수진이 한 주일에 한 예. 권씩 돌려가면서 이제 미리 예고하고 이 책 다음 주에 이 책 할 겁니다라고 예고하고 한 주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 야탑에 있는 알라딘 중고 서점에 단골이 돼가지고 그 계속 가길 때마다 한두 권씩 사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눈이 안 좋은데도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게 문자로부터 자꾸 이렇게 망가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침 오늘 책 소개도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자극이 돼서 더 열심히 읽고 또 나름대로 요약한 것을 이렇게 정리도 하는데 또 이렇게 발표도 할 수 있는 기회에 또 들어보고 하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 60명 됐어요. 한 번 할 때마다 30명씩 늘어나는 것 같아. 다음 주에 100명 돌파해보자고요. 오신 분들 한 분씩 손잡고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